반갑습니다. 구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7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뒷부분에 왔죠? 거의 뒷부분. 제7절과 제8절은 시험에 좀 나오는 부분이고 암기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미리 조금 예고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조금 정리만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의 개념. 원천징수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원천징수 개념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원천징수란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냐면 회사겠죠. 또는 이제 돈을 주는 사람.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니까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예, 회사가 지금 돈을 지급하는 자고,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줄 때,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돈을 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음. 세금을 원천징수를 시행하는 이유, 징수 절차에 간소하죠. 예, 원래는 이제 회사가 A라는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다시 국세청이 징수하려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회사가 돈을 줄 때 미리 떼고 줘라. 네, 그런 의미죠. 간소화로 국가는 징세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다. 수많은 납세 의무자에 대한 과세 자료의 수집, 세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탈세를 방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 징수를 하여 정부의 조세 수입이 조기에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납세자는 조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리 납부하는 형식의 의미니까 그렇겠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 세율. 우리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해왔어요.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똑같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지금 책에는 안 났는데,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 출자 공동사업자에 의한 배당소득도 25%입니다. 이자소득에 25% 하나 있고, 배당소득에도 25%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도 중요하다고 했죠? 기본세율. 연분연증법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세율로 과세를 한다. 비실명 이자소득, 비실명 배당소득 똑같이 최고세율로 세금을 때릴 의지가 있는 거고 곧 45%로 개정될 것 같습니다. 42% 현재는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죠? 42%와 90%. 그 다음 사업소득, 일반적인 사업소득 3%, 봉사료는 5%.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 세율. 일반 근로자는 간이세액표를 보고 나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한다. 이런 구조고, 연금소득도 마찬가지.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후 원천징수하고 나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은 1월달,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수정 좀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2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죠. 6%라는 말은 일원 근로자는 6%. 얘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하죠. 일원 근로자는 단일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고 완납한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연금계좌 연금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에서 5%를 원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 연금이죠.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20%, 복권은 3땡이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있는 근로자는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12배수 적용해 기본세율로 퇴직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원천 징수액의 신고 납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얘입니다. 원천 징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급여를 1월에 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급이 기준이 돼요. 지급이 기준이 되어서 세금 납부는 다음 달 10일이니까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세 신고할 때 쓰는 서식 자체의 이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라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여기도 다음 달 10일, 여기도 다음 달 10일, 여기 개념도 사실상 다음 달 10일, 여기도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자체는 다음 달 10일 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한 번 더 할게요. 1월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월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는 3월 지급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아요. 다음 달 10일. 얘는 언제가 되죠? 3월 10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자는 일단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1월부터 6월까지를 7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는 거. 그 다음 7월부터 12월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이니까 1월 10일 날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대부분의 이제 회사는 월별 납부를 선택하겠죠. 월별 납부는 원천 징수일, 다른 말로 지급일입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관련 제서류 1,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죠. 회사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나서 그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소득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우리가 통상 회사를 이직하든지 하면 이제 이직한 그 다음 회사에서 A 회사의 원천 징수 영수증 끊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서식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실기할 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입력을 하죠. 실기할 때. 실기할 때 서식이 이런 서식이죠. 보면 이런 서식. 응? 여기 아니라 이런 서식. 자, 이게 원천 징수 영수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주현, 동전 이렇게 하면서 전의 회사와 이번 회사의 소득세 납부 내역이 전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름이 들어가요. 누구누구에게 지급하였다. 평상시에는 원천세 신고할 때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땡땡 소득을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다. 라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알려주는 거고 지급명세서는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내용을 기록해서 세청에 신고하는 서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좀 보면 두 번 작업하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지급명세서를 매월 신고해 버리면 이런 거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건데 음, 이상하게 원천세 신고는 원천세 신고끼리 하고 또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신고를 또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법이 좀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급명세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죠. 회사가 소득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그 다음 소득의 종류, 소득금의 지급 시기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사항입니다. 평상시에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준 거에 대해서 국가가 알아차리지 못해요.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때서야 국세청은 인식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일단 법이 지금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소득이
사근연기 200. 2021년 7월 전까지는 근, 사, 그 다음 또 퇴 있죠, 퇴. 여기는 이제 종합소득이 아니라 분류로 된 퇴직소득. 근사, 퇴는 이 세 가지는 3월 10일. 3월 10일. 나머지 연기 2배는 2월 말.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근로소득 중에서 일용 근로만은 4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4번. 그러니까 4번이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런 식으로 4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다가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겨서 간이 지급 명세서라는 것이 생겼어요. 간이 지급 명세서 점점 복잡해지죠. 처음에는 2월 말과 3월 10일과 일용 4번 이렇게 끝났는데 간이 지급 명세서가 생기면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3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3번 중에 한 번은 3월 10일 날 하는 거니까 한 번 빼고 사실상 2번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게 1월부터 7월까지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를 그 다음 달 말일까지 8월 말일까지 그 다음 1월 말일까지 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한이 지급 명세서의 지급 기일은 몇 번 바뀌었어요. 몇 번. 몇 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바뀌기 전에 데이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다가 2021년 7월부터는 사업소득자와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로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이미 발표는 났어요. 매월 신고로 바뀌어요. 매월 신고로 바뀌면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용 근로자 4번 신고가 바뀌는 거죠. 일용 근로자의 4번 신고가 바뀌는 거고 간이지급 명세서에서도 얘가 바뀌는 거겠죠. 근로소득자는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바뀐 거에 대해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 시험은 2021년 7월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습을 지금 볼 때는 7월 이후의 동영상을 좀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매월 신고로 학습을 하시고 시험도 매월 신고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장 뭐저쩌고저쩌고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미제출, 하나는 지연 제출. 미제출과 지연 제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책에는 미제출만 나오죠. 책에는 미제출만 나오는데 시험에는 지연 제출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제출은 1% 가산세 이렇게 1% 가산세를 매기게 되어 있고 여기 딱 올려놨죠 제가. 지연 제출은 3개월 이내에 신고할 때 0.5%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즉 50%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간이지급 명세서 2019년에 신설되어서 계속 법은 바뀌고 있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일용 근로자는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제외입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간이지급 명세서 대상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자인데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말, 7월부터 12월까지는 1월 말, 그리고 2021년 7월 이후로부터는 일용 근로자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이지급 명세서는 결론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일용 근로자와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는 매월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점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뀌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원천세 신고가 좀 편해지는 거죠.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일단은 제가 PPT에 기록을 해놨는데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고 과거에는 시험에 나왔었죠. 과거에는 잠깐 넘어갔는데 여기 지금 글이 조금 맞겠죠. 2021년 7월부터는 매월로 바뀐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위에 있는 내용은 현행법이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우리는 7월 1일 이후로의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원천세 신고할 때 쓰는 양식이에요. 원천세 신고할 때 쓰는 양식이고 여러분들이 실기할 때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작성을 하죠. 그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월 미환급세액을 적는 것. 그리고 여기에 무엇을 적는다? 소득세만 적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 이런 문제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한다는 거. 원천세는 지급일이에요. 지급일. 징수일이나 지급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급일이나 징수일이나 똑같은 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한다. 그때 쓰는 양식이 뭐냐? 원천 징수 이행 상응 신고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우리가 실기 시간에 진하게 하죠.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회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 근로자겠죠? 연간 소득세 부담액을 계산한 후 이미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그 부담액을 비교하여 그 차익을 추가로 더 걷던지 또는 환급해주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다. 그런 말을 했었죠.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일단 우리가 대부분에 이루고 있는 것이 요거죠.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 대부분이 그렇고 그다음 또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 그러니까 영세한 사업자들이 근로소득의 모습을 띄워서 하는 것을 납세조합이라고 하는데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보험모집인은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해요. 어찌 보면 국세청이 주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문 판매원, 그 다음 음료품 배달원. 이 방문 판매원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 판매 또는 야구르트 아줌마 이분들이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은 요즘 요기요나 또는 배달의 민족에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얘네들은 원천 징수해라. 그리고 연말정산이라는 혜택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유일한 세 분을 제가 부부부 사업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학습할 때 이 다음 수업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업자들은 원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부부부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은 연말정산 합니다. 1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죠. 얘네들은 2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의 비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정리했던 건데요. 금방 봤듯이 공적연금소득은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해서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공적연금소득 많이 있다면 이것으로 세금이 종결 이렇게 됩니다. 사적연금은 원천징수를 조금 했다가 맞죠? 3에서 5% 했다가 얘는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이제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 사적연금은 3에서 5%,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해버리면 3에서 5%로 세금이 끝나는 거고 내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연말정산 시기. 여기서 기억해는 단어 빨갛게 되어 있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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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연말정산은 2월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월달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해야 한다. 무조건 2월달에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신고는 3월 10일까지 지급 영세서와 함께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만약에 퇴직을 한다라면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충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이제 신용카드 등 같은 것들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기타 나머지 서류도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해 5월 달에 회사를 힘을 빌리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달에 스스로 신고를 다시 하시면 돼요. 홈택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해도 된다. 이때 만약에 내가 대충 했다 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서 다시 신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소득공제 신고서의 제출은 연말정산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회사로 제출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참 잘 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가지고 그 홈택스 상에서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로 바로 보내버리죠. 참 간단해졌고 회사는 내가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로자들이 다 입력한 자료를 받아서 그냥 국세청이 넘기기만 하면 되죠. 연말정산의 효과 이런 것도 GX 얘도 시험에 안 나와요. 연말정산된 소득과인된 납세 의무자는 세금 끝 종결. 그렇지만 내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긴 나오지만 이 다음 파트 제 9절에서 정리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된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다른 것은 이런 거 좀 이제 애매해졌어요. 지금이 이제 7월 이후라고 가정하면 얘는 매월이죠. 원천 징수되는 사업소득은 매월, 일용 근로자도 매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원래는 얘는 3월 10일까지 얘도 3월 10일까지 원래는 근사태는 3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3월 10일이었고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1년에 4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답이 3번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이 두 개는 같아요. 매월로 바뀌었고 얘는 3월 10일로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그대로. 이런 문제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정답은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거 좀 고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3번이 아닐 수 있다. 뭐라고 해야 되죠? 모두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모두 정답.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3번이었는데 지금은 답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2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입니다. 회사는 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일단 요거 기억합시다. 근사퇴. 근사퇴는 언제까지? 3월 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7월 1일 개정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훑지 못했는데 매월 신고를 하게 되면 얘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건 없어질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올해 또 신고하는 서식이 3월 10일이고 얘는 다음 달 말일로 되기 때문에 중복해서 신고를 하라고 할지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갈지는 정확하지 않네요. 이때 다시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요.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것은 근사퇴만 3월 10일, 나머지는 2월 말일이에요. 나머지는 2월 말. 그러니까 얘가 3월 10일이고 얘네들은 전부 다 2월 말일이 되겠죠. 정답은 4번. 그리고 여기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에 관련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혼란이 조금 생길 거예요. 혼란이 조금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소득세법은 계속 혼란이 생겨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그것을 그러려니 하고 바뀔 때마다 세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맞죠? 흐름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날짜의 시기만 조금씩
바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책은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오래된 책을 사시면 안 돼요. 최대한 최근의 책을 사고, 그리고 개정세법을 자주 좀 들여다보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김갑돌 씨는 정규직을 고용하여 7월 급여에 대해서 8월 2일 날 지급했죠. 7월 급여를 8월 달에 지급했으니까 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은 다음 달 10일이 언제죠? 9월 10일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7절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